자, 이번 작품은 이제 그 정한모의 가을에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능완성 유형편에 들어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가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현대 물질 문명에 있어서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이러한 그 하나의 삶에 대한 기원을 갖다 바탕으로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갖다 어떻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의 이러한 그 이뤄내고 싶은 소망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표현상의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상의 방식 자체가, 자, 표현상의 방식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초점을 놓이러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서 그 하나의 시어 식구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또 이건 난해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러한 그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시어 식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여러분 나누도록 할게요. 저처럼 굉장히 긴 이란 작품의 시입니다. 자, 긴 작품의 시인데 지금 우연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작품이고요. 자, 우선은 가을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측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성 상실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러한 계절. 이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이러한 측면. 하지만 인간성 상실이 있는 측면에 반면에 또한 이것은 가을이라는 건 무언가 수확하고 얻어들이는 이런 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따뜻하고 또한 역시 풍요로움을 지니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러한 계절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에 있어서 하나의 현대사회 인간성 상실을 어떻게든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모습을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말 나옵니다.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반짝반짝이라는 그 음성 상징어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시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연자체에서 바로 시각적인 이런 심상을 포인트로 두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들으며, 네, 거기 나온 것처럼 물들으며 밑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의 가볍게 가을을 날으고라는 표현. 네, 이거는 물들며가 이게 표준어이고, 이거 자체는 날고가 표준어이죠. 자, 이렇게 시에서 허용되는 바로 문법 파괴 현상,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에서만 파괴되는, 시에서 허용되는 문법 파괴 현상을 갖다 얘기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르고 있는 나뭇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뭇잎이 지금 현재 가을 하늘에 바로 맑은 햇빛을 받으면서 날고 있는 이 형상을 갖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우선은 그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계절 개념을 통해서 바로 이 가을을 갖다가 뭐하고 있다? 날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 전환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무함과 이러한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낙엽이라는 일반적 이미지와 달리 나뭇잎을 밝고 아름다움의 자유로운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 낙엽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그 쓸데 없는 이러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존재로서 쓰이는 것들이 낙엽인데, 근데 이 글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그 그냥 허무한 이러한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리고 또 가을이라는 개념과 이루어진 쓸쓸함, 이런 개념이 아닌 하나의 그 맑은 햇빛을 받고 반짝반짝 물고 그러면서 지금 날고 있는 이러한 존재. 그래서 아주 가볍고 그러면서 또 아름답고 자유로운 이러한 존재로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이다 라고 하는 측면. 자,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자, 이렇게 낙엽처럼 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는 것 자체가 이 지시어를 통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로 무엇을 낙엽처럼 어떻게 가볍게 낙엽처럼 아주 가볍게 그리고 낙엽처럼 부드럽게 자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어떻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 그럼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다 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물질 문명이 인간성 상실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미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내가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는 미소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소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성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로 뭐 이거 자체는 심성, 신뢰, 그죠? 심성, 신뢰, 사랑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커다란 세계, 커다란 세계라고 했어요. 이 미소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는 바로 현실을 갖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간성이 상실된 현실, 그죠? 인간성이 상실된 이러한 현실이라는 존재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그래서 뭐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러한 그 경어체 를 쓴 것은 누구한테? 절대자에게 자신의 소망을 갖다 구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가을을 가볍게 날고 있는 나뭇잎이다. 가을을 가볍게 날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을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다? 네, 시간적인 측면. 그런데 가을을 날고 있는 나뭇잎. 그래서 나뭇잎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어떻게 이 가을을 갖다가 날고 있다라고 해서 공간적 개념으로 시간적인 걸 공간적 개념으로 바꿔준 이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나뭇잎을 자 어떻게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 주고받는 반짝임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소라는 것은 바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간성이 상실된 이 측면에 있어서 미소를 띠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심성, 신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커다란 세계를 바로 어떻게 떠받쳐 나갈 수 있게 믿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 상실된 이 현실을 갖다가 떠받쳐서 지금 현재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럼 무엇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심성과 신뢰, 사랑이 이러한 세상을 충분히 이걸 떠받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이란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종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종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청각적인 이미지인데 근데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다. 자 종소리가 지금 이제 퍼져나가는 형상을 갖다 보여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종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그럼 이 종소리가 지금 현재 퍼져나가듯이 우리 만화에서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게 동그라미를 그린 듯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했죠? 네, 청각을 시각화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자 그러니까 종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치마 곁에 다시 말하면 엄마 옆에서 라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자 아가가 뭐하고 있어요? 자 모아진 손이에요.
그럼 아가가 손을 모아줬다. 이 글은 지금 기독교적인 이러한 형식을 빌렸다고 했어요. 기도의 형식을 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아진 아가의 손을 뭐하고 있는 중?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종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교회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당신을 찾게 해주세요. 그 당신이 바로 누구? 아가가 기도를 올리면서 찾는 당신이다. 네, 이 자체는 바로 절대자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현대 물질 문명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바로 요 아가가. 다른 것도 아닌 요 아가예요. 아가란 존재는 너무나 순수함의 이러한 결정체예요. 순수함의 결정체가 누구? 절대자를 찾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나타나 있는 인간성 상실을 갖다가 이걸 이겨내는 현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순수와 순결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본다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어떻게? 바로 순수함을 바탕으로 지금 심성, 신뢰, 사랑을 갖다 서로 주고받는 현대의 이러한 인간성 상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를 다시 본다면 이렇게라는 존재 자체는 바로 어떻게? 신뢰와 순수함 속에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신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했던 순수 이러한 속에서 신뢰와 순수함 속에서 바로 무엇을? 우리의 어제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그날을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어제 어린아이가 절대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서로 간에 미소를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제 오늘이 밑에 있는 것처럼 절대자인 당신을 찾아 순수와 순결의 삶을 소망해가는 이러한 일상들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전설 속에 묻혀버린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예요? 밑에 옛 이야기에 대해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망각 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러한 그 인류의 역사가 묻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저 같은 그날, 해저 같다. 아주 어두침침한 그러한 그날이 된다는 측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상, 바로 순수함과 이러한 그 신뢰가 사라져가는 이러한 세상이 없어지길, 이러한 세상이 지금 현재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된 세상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달에는요, 은도끼로 찍어낼 개수나무가 박혀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낸 개수나무가 박혀있다는 할머니의 말씀. 어린 시절에 할머니 무릎을 이렇게 기대면서 그러면서 그 무릎을 갖다가 베고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말씀. 옛날 동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순수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던 그러한 동화, 전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순수했던 이러한 그 동심의 세계 이런 것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 뭐 하고 싶다는 거? 순수한 세계. 이 순수함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자, 이제 다섯 번째 연입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시척하자의 이러한 거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라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 너무나 두렵고 아주 무서웠던 그러한 기억인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이 무서운 진리, 다시 말하면은 본인이 겪었었던 이러한 그 아주 고통스러웠던 이러한 그 현실, 바로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말했던 병석에서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 가던 추락,
그리고 몇 번이나 까무러쳤던 공포의 기억, 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이 시에서 지금 말하고 싶었던 바로 어떤 모습? 바로 이러한 인간성이 상실된 현실에 대한 측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현실이 진리라는 무서운 진리, 무서운 진리, 바로 인간성 상실이 된 현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무서운 이러한 진리, 그죠? 바로 그것을 뭐하고 싶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꿈, 그 소중한 꿈은 아까 뭐였어요? 순수함을 지키는 것,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꼭 안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절대자에게 지금 현재 기도를 통해서 뭐하고 싶다? 자신의 순수함, 우리들의 순수함이죠. 우리들의 신뢰와 사랑을 어디에서? 현실의 이러한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걸 지키고 싶다, 이겨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담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경어체적인 이러한 그 의미를 썼다고. 누구 때문에?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간곡한 마음을 담았다는 거. 그 다음에 심상, 여기 자체에서 아까 공감각적인 이러한 심상,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모습도 갖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동화적인 모습도 드리고 있었어요, 중간에. 그죠? 이 동화적인 모습을 담았던 모습,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러한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조된 이미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인간성이 상실된 이러한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순수함에 대한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지금 밑에 나온 것처럼 작품에 나타난 대립적 구조, 왼쪽에 보시면은 어둠에 있어서 커다란 세계, 그리고 해저 같은 그날, 공포의 기억, 무서운 진리, 이 모든 것들은 다 화자가 거부하는, 그죠? 그리고 또한 밝은 이미지, 밝은 미소, 반짝이는 미소, 그다음 아가의 작은 소나기, 할머니 말씀이나 소중한 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적 화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소망에 대한 모습. 그래서 인간성 상실의 회복,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어 19풀이에 있어서 우리 좀 보시면 반짝이는 미소라고 하는 측면인데, 반짝이는 미소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심성, 신뢰, 소망, 사랑에 대한 이런 모습. 모아진 아가의 손에 있어서는 이 아가의 손에 있어서 당신에 대한 이러한 모아진 기도, 순수함을 바로 이야기했었던, 자,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에 있어서는 동심의 세계에 대한 이런 모습을 지녔다는 거. 커다란 세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커다란 세계 같은 경우는 인간성이 상실된 현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고, 해저 같은 거는 네, 역시 이것 또한 그러한 똑같은 의미죠. 무서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그 아까 얘기했었던 이러한 진리,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는 측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시어와 19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주제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사실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적인 측면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밝은 이미지와 어두운 이미지를 나눠서 지금 현재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자에게 바로 바라는 이러한 그 희망, 바로 순수함과 신뢰, 사랑이라는 걸 지키고 싶어 한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체크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심상에 대한 측면, 표현 방법에 대한 측면도 같이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역시 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